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날 추위에 떨면서 낚시를 하지 않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쇼핑이죠. 시간은 금세 사라지고 지갑은 얇아지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쇼핑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매장 안에 저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많은데 늘 보던 것만 보고 오게 되는 그런 쇼핑을 하고 있으시진 않나요? 대부분의 남성 쇼핑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장비들만 들여다보고 그런 루어들만 들여다보고 오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베스낚시만 계속 했더라면 저도 똑같았을 텐데, 바다낚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품, 그리고 베스낚시를 하면서 보지 못했던 루어들도 많고 해서 전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해볼 얘기는 바다낚시 쪽에 쓰는 소품을 가지고 베스 쪽에서 써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은 바다낚시 할 때 쓰는 작은 소품 태클박스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베스낚시 할 때는 정말 쳐다도 안 봤던 그런 소품이죠.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바다낚시를 하면서 이 소품을 써보고 나니 이것을 베스낚시에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다운샷 리그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바늘과 웜 그리고 봉돌 정도를 사용을 하죠. 라인에 묶을 때부터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자 하면, 보통 이 다운샷 바늘 같은 경우는 팔로마 노트로 매듭을 하곤 하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바늘 방향이 그 릴 쪽으로 자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묶는 팔로마 노트가 중요한데요. 초보자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로마 노트는 다운샷 할 때는 무조건 이 매듭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한번 매듭을 라인을 두 줄로 해서 묶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바늘을 관통을 시키고, 그리고 원래라면 저게 침을 바르게 되겠지만, 그래서 라인을 매듭을 쭉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 잘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바늘 아이 쪽으로 다시 아래 봉돌 쪽으로 가는 라인을 저렇게 한번 관통을 시켜서 팽팽하게 웜이 좀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바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바늘을 위치하게 되죠. 이 매듭법은 그 광어 낚시할 때도 쓰게 되는데요. 하단에 봉돌 저렇게 매듭을 하고 나면 모든 채비는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웜 끼워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끝나게 되죠. 보통 웜은 저렇게 좀 작은 웜을 많이 사용들을 하고 쓰고 있으실 겁니다. 다운샷 리그의 강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향 시야를 가지는 베스에게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동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채비 중에 하나인 프리리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옵셋 훅에다가 웜을 끼우고, 그리고 봉돌을 라인에 바로 끼우게 되죠. 라인에 끼울 때도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라인에 바로 끼우게 되고, 그리고 웜에 매듭을 줘서 묶고 나면 사실 채비는 굉장히 간단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프리리그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봉돌하고 웜하고의 저 유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인을 좀 슬랙 라인을 줬을 때도 웜이 좀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정도가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에는 많이들 쓰시는 채비가 될 거예요. 다운샷 리그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렇게 프리리그 같은 경우도 캐스팅을 한 다음에 가라앉힌 다음에도 유동적인 저 느낌이 아무래도 라인을 좀 흘리다 보면 웜이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을 해서 베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둘 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운샷 리그라든지 프리리그 둘 다 어느 정도는 베스에게 자연스러운 액션을 유지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렇게 폴링을 시킬 때도 봉돌 먼저 떨어지고 쭉 라인이 쳐지면서 웜이 조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 안에서 자연스러운 액션을 연출을 해서 베스에게 어필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장점이 되죠. 그래서 다운샷 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프리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 모든 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바로 가지채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T자 도래 혹은 삼각 도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 방법은
이 위쪽으로는 원줄을 묶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다운샷 리그처럼 그 봉돌을 묶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라인을 가짓줄을 줘서 그 자리에 애기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베스 낚시에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운샷 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프리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채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용 채비이긴 하지만, 자, 보통 이 옆부분에 가지 채비라고 하는 것은 옆부분에 저렇게 애기를 위치를 시키고 하단에 이렇게 봉돌을 위치를 시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T자 모양을 만든다라고 해서 T자 도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이제 채비를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위쪽 같은 경우에 원줄이라고 하는데 그냥 베스 낚시에 있어서는 라인이죠. 릴에서 나온 라인을 저기에 몽다 치고, 그리고 옆쪽으로 매듭을 지어서 가짓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다운샷 리그처럼 똑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줄 거냐, 그날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가지채비 같은 경우도 옆쪽으로 바로 매기도 하고 직결로 바로 매기도 하지만 직결로 바로 매는 경우는 다운샷 리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어느 정도 가짓줄 10cm, 15cm, 20cm, 혹자는 1m까지도 주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별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 가지채비를 놓고 하단에는 저렇게 봉돌을 묶게 됩니다. 봉돌 같은 경우는 보통 버린 봉돌 채비라고 해서 좀 강한 자극을 주면 풀릴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 쓰게 되고요. 위치는 바늘과 끝, 저렇게 봉돌의 끝, 아무래도 라인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걸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저게 닿게 되고요. 그리고 애기는 저렇게 약간씩 조류에 따라서 흔들리게끔 위치하게 되는데, 보통 저런 애기들은 수평 애기라고 해서 베스로로 따지면 서스펜드 미노처럼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플로팅 타입이라든지 싱킹 타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평 액션을 취하는 애기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자, 이 갑오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채비를 만들어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또 간단하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T자 도래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구조는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저 T자 도래가 원줄과 그 아래 봉돌과 연결되는 라인, 그리고 루어와 연결되는 라인, 이렇게 중간에서 위치를 해서 이 가지채비라는 것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쉽게 사용할 때는 많이들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이 애기를 걷어내고 아래 봉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만약에 저 자리에 그대로 애기를 연결하면 다운샷 리그가 되겠지만, 저 자리에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끝부분에 아까 보셨던 그냥 다운샷 바늘을 그대로 연결을 해볼까요? 자, 이 자리에 이 바늘을 연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굳이 아까와 같은 팔로마 노트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바늘 매는 방법으로 대충 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운샷 바늘과 같은 3인치 정도 되는 웜을 단다고 해보고 그렇게 사용을 해본다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느낌이 다운샷 리그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또 프리리그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 가지채비가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저는 무엇이라고 보냐면, 우리가 다운샷 리그보다는 그 어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을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운샷 리그와 비교를 해보시면 어필 범위가 좁고 어필 강도도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짓줄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싱킹을 하더라도 그리고 물의 흐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에서 저렇게 폴링을 하고 가라앉히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다운샷 리그에서 상향에서만 보여줬던 것들이 나풀나풀 거리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범위나 시간이 더, 그리고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장점은 프리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죠. 그리고 변형 채비를 해보는 김에 일반적인 훅 말고 이 트래블 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드베이트에서만 썼던 이 트래블 훅을
좀 속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채비에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트래블 훅 같은 경우는 좀 싱킹이 되면서 아무래도 밑걸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플로팅 웜을 사용을 해서 트래블 훅이 걸리는 밑걸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해본다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바늘을 약간 띄우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와키리그, 지금 보신 것처럼 와키리그로 채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블 훅도 한번 매듭을 해놓고 대충 매듭을 하고 보여드리자면, 자, 우리가 그냥 와키리그 식으로 좀 물에 뜰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요것의 밑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대충 툭 끼워주는 거예요. 대충 툭 끼워주고, 그러면 이 플로팅 웜이기 때문에 좀 더 물에 뜨는 성질이 있어서 트래블 훅하고 그 밸런스가 맞으면 저렇게 수평 상태에 가까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에서 한번 테스트는 해봤는데 수평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평 가까이 플로팅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떠오르는 것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입질이 안 좋은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저렇게 앞부분은 떼어내고 좀 길이를 짧게 해서 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플로팅의 느낌은 좀 덜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싱킹이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대충 웜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저 라인에 끼우고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물 안에서 그래도 어필은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다운샷 리그 할 때보다는, 그리고 프리 리그 할 때 정도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둘 다 가지는 장점을 어느 정도는 이것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모를 훅셋 성공률 미스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저렇게 트래블 훅을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것이 플로팅이기 때문에 또 뒷부분이 약간 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밑걸림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조류까지는 아니어도 물살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분다든지 혹은 약간 드래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 웜이 나풀거리는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T자 도래를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아마 이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벌써 이렇게 가동 범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다운샷 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프리 리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어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못하지만.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프리리그에 달았던 웜도 달려면 이렇게 달 수 있겠죠. 이 웜도 플로팅도 있고 싱킹도 있긴 하던데, 제가 볼 땐 이것도 사용하는데 호핑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주면 큰 액션 상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직결 매듭이 아니다 보니까 훅셋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트래블 훅이라든지 아니면 노출 훅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쓰려면 쓰겠죠. 매듭 부분, 이 T자 부분에 있어서의 매듭 부분만 좀 단단히 하고 나면 이것도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서 봤던 이 T자 도래에 대해서 베스 낚시에 접목해보는 좀 엉뚱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절이 가을만 돼도 바로 들고 나와서 써보고 싶은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과연 남은 겨울 동안 한 번이라도 베스 낚시를 가게 될지 그 부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지나면 메탈 지그를 쓰러 갈 수도 있으니까 가게 되면 한번 꼭 써볼게요. 자, 오늘 좀 엉뚱한 얘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